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주에는 전세계 시장이 좀 오르는 분위기였죠. 시황 한번 알아보겠고요. 오늘은 언더독 5번째 종목입니다. 알리바바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엑스텐 안전마진 포트폴리오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2026년의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3%, 그 다음에 기술주인 나스닥 100이 2.12%, S&P 500이 1.76%. 그러니까 작년도에 좀 저조했던 지수가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섹터 ETF를 보더라도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B는 뭐죠? 베이스라고 그래서 원자재라고 그랬습니다. 6.42%,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4.39%, 에너지가 4.38%, 그 다음에 Y는 욜라. 그래서 이게 사치 소비재죠. 그래서 4.19%. 그래서 꽤 많이 올랐고요. 이것도 좀 저조했던 것들이 이제 올랐고, 뭐 인더스트리얼 쪽은 계속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필수 소비재, 파이낸스, 의료, 그 다음에 기술주가 좀 많이 저조했죠. 1.5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가장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꼴찌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섹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맥세븐 성적표를 보면은요, 역시 꼴찌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일 저조했죠. 그런데 올 연초 대비해서 7%나 벌써 올라와 있고요. 구글이 그 추세를 이어받아서 5%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S&P 500보다 다 낮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1%대 손실 나고 있고, 애플이 4.5%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불과 5거래일밖에 없었는데도, 6거래일이요? 6거래일밖에 없었는데도 1등 아마존과 꼴찌 애플이 무려 한 11%, 12%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초에 애플을 사신 분들 있지만 아마존 사신 분들은 애플 사신 분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11%나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꽤 차이가 많이 나서 뭐 경주가 곧 시작이 된 거지만 뭐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여주는 이 탄력성은 아마 조금 더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빅스는 많이 떨어져서 14%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시장은 불안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50%를 넘어서 51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해 준다면은 뭐 쭉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실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 갭 하락으로 출발하겠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서 좀 플러스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 전세계 지수 보면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작년 한 해도 1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1등하고 있고, 아까 장중에는 10% 플러스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한국 시장이 진짜 세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고, 2등은 XU100이 어디냐? 이게 터키입니다. 우리의 우방국이죠. 터키가 8% 올라 있고, SOX, 와, 우리가 좋아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게 7.8%나 올라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했는데, 이렇게 연초에는 좋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밑에 보면은 나스닥하고 S&P 500이 1%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1등으로 올라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제가 연말하고 연초에 걸쳐서 26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10개를 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더독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포트폴리오로 1월 2일서부터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금요일자 기준으로 2.4%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사운드하운드가 14% 올랐고요. 코어위가 8%, 아마존이 6% 올랐고, 타이완 TSMC죠, 이게 3% 올랐고, 알파벳이, 구글이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또 5개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메타가 1.4% 마이너스, 브로드컴이 2.2% 마이너스, 엔비디아가 2.6% 마이너스, 테슬라가 2.7% 마이너스, 버티볼딩스 3.4%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한두가 월등히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구나, 코어위브도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더독 말씀드렸죠. 벌써 5번째 종목이 나갑니다. 아이온큐, SMR,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아스트랄랩,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5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미국 증시에 48개국에서 530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이제 주식들이죠. 중국이 286개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1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 10개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이런 전통적인 금융주들 전통적인 산업이 있고요. 다른 데는 다 IT 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데는 9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TSMC 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저희도 포트에 TSMC가 있습니다만 TSMC가 대만 기업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은 총 286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개수로는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4년도 즉 바이든 정부 때죠. 굉장히 좀 미중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2024년 한 해에만 48개의 신규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1 트릴리언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압박이 가해지면서 19개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주식들은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요. 평균 5천만 달러 소규모의 이제 소규모 IPO가 주로 시장에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대형 IPO는 아직 없다.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중국 기업들 큰 것들을 보면은 거대한 기술주들이에요. 첫 번째가 알리바바입니다. 3,46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핀도더 이것도 거래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넷이즈가 있고 징동닷컴이 있고 트립닷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알리바바가 가장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기업 투자 시에 가장 주의할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VIE 구조라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159개가 VIE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게 전체 시총의 한 91% 차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투자자가 미국 시장 가서 알리바바를 매수하시면요. 사실은 그거는 실질적인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케이먼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놓고 거기에 주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직접 투자 뭐 비슷한 거다 해서 이게 규제 리스크가 생기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약 알리바바에 투자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한국에서는 홍콩 주식 살 수 있습니다. 홍콩 증시 가시면 09988이에요. 알리바바가 번호도 좋습니다. 9988 이게 알리바바 티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에서는 지금 알리바바가 대충 한 아까 보니까 한 5%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콩 증시의 주식을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TSMC 안 볼 수가 없죠. TSMC가 얼마나 지금 영향력이 큰 주식이냐면요. 중국에 286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 시총이 1.1 트릴리언인데 TSMC 한 개의 기업의 시총이 1.3 트릴리언입니다. 그래서 TSMC의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생산하는 TSMC. 우리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뷰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 TSMC입니다. 자, 이런 슈퍼 기업이 대만에 나오기 때문에 대만 증시가 세계 8위권의 시가총액의 증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도 열심히 잘 해서 5년 후에는 진짜로 웅비해서 이러한 위치에 TSMC와 비슷한 위치에 섰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총도 커지고 세계 시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저는 굉장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고무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좋은 주식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다가 이제 한국 주식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자, 알리바바 넘어가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이게 1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저점 시초가에서 시작해서 4월에 저점 찍었고요. 그러다가 쭉 올라와서 지난 10월 고점까지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현재는 반 정도 접었다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 저점을 쭉 해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50% 위치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는 뚝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다시 0.382에 또 저항받고 한번 떨어졌고요. 0.38에서 저항을 받는 척 하다가 여기서 뚫고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0.618에서 맞고 좀 반등을 했고요. 다시 618에서 지지 저항 받다가 결국은 50% 선에 한번 터치 3번 터치하고는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알리바바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결코 기술적으로는 나쁜 위치가 아니다. 결국 이 지지선대를 잘 이겨내면 결국은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알리바바가 2014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래가지고 저점은 여기 있었고요, 고점이 2020년도 말에 이제 딱 찍습니다. 이게 319불인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쭉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382, 0.5, 0.618 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히스토리 구간에서 피보나치 그려보고 최근에 그렸던 1년 동안의 피보나치를 비교해보면 보세요. 저번에 정확하게 0.382선이 어디냐? 지금 여기 0.382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0.382 구간하고 1년 구간의 0.382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0.618 거치고 0.5 터치하다가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고점 올라갔을 때 딱 친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가 바로 0.5 자리입니다. 즉 전체 히스토리 움직였던 구간의 0.5% 반 뚝 잘리는 구간이 정확하게 193불 자리다. 그래서 저번에 고점 자리다. 거기 한번 맞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략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터치를 하고 다시 382선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381 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선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보지 않고 지금 고점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요 선을 목표로 가는데 지금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고 있냐, 월간은 프라이스 타겟을 195불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중간값짜리거든요. 193불, 195불.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알리바바 15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점은 258불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저점은 124불. 그래서 얼마 한 10% 아래가 저점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커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대충 한 43명 정도가 알리바바를 커버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스트롱 바이도 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평가하기로는 현재 페어밸류를 265불로 치고 있습니다. DCF로 치면은요. 근데 현재 시장가가 150불이니까 언더밸류가 43%나 돼 있다. 그래서 실질 DCF 모델로는 앞으로 43%가 언더밸류 돼 있는 가격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펄을 분석을 해보면 그 업계 평균이 24배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알리바바는 20배. 또 이거는 이제 포워드 P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17배, 18배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돼 있다. 그럼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알리바바가 최대 과거에는 110까지 퍼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한 20대에 내려와 있어서 계속해서 낮은 퍼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과거 굉장히 피크보다는 퍼가 싸다. 그래서 주가가 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리바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커머스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이죠, 그것도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성장성이 새로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150달러 선에서 견고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바닥 대비해선 2배 넘게 올라왔고요. 2025년에는 중국 AI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단순히 싸다, 이런 걸 넘어서 구조적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알리바바가 아주 방만한 좀 확장을 해왔었죠. 그래서 유통의 공룡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과거 스타일로 경영을 해왔고요. 그렇지만 현재 알리바바는요 6개 사업부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극대화시켰고요. 이제는 기술 기업입니다.
무거운 몸집을 줄이고 AI와 클라우드에 올인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리바바의 새로운 심장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한자리 숫자 성장이 머물렀던 클라우드 사업부가 AI 붐을 타고 이제는 30%대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듯 알리바바 역시 중국 AI 인프라의 중추로서 동일한 성공 궤적을 그리며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퀵커머스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60%라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뤘고요. 생태계 방어의 최전선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매출 규모만 32억 달러에 달했고 중국 전체 상거래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일상적인 습관을 장악하고 메이투안 같은 강력한 경쟁사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현금은 약 680억 달러, 90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폭발력은 줄었을지 몰라도 매출 성장 8.5%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은 14.2%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순현금 단계다. 그래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 진짜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배당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리바바를 보면 거의 미국 테크 기업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연간 16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EPS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알리바바는 매력적입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포워드 P는 17배에서 20배 수준이고요. 40배가 넘는 아마존이 있고요. 20대 후반인 핀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도 싸다. 그러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알리바바가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러한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알리바바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사슬도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빅테크를 규제 대상이 아닌 경기 부양을 위한 성장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그룹 상장이 좀 좌초가 되면서 알리바바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엔트그룹의 재상장 논의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이제는 만약 엔트그룹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거고 알리바바는 굉장히 날개를 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논의가 계속 재개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 역시 알리바바에게는 거대한 돛을 달아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소비자들의 더딘 내수 회복,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있죠. 핀더도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열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마진율이 좀 낮아질 거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알리바바는 더 이상 몰락한 제국이 아닙니다. AI 기반의 고효율 테크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피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지선인 147불 선 부근은 아마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알리바바의 펀더멘털 변화와 주주 환원을 믿고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월가의 전설 데이비드 테퍼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팔루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집중과 균형의 미학 말씀드렸는데, 제가 워렌 버핏 스타일 투자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한 70개 80개 가지고 계시더라도 진짜로 좋은 종목, 갈 종목은 10% 15% 20%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포트폴리오 중에 알리바바가 1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두 개의 클라우드 대국을, 중국의 1등, 미국의 1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걸 보면은 조합 23%가 클라우드에 베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뭘 가지고 있느냐, 저 뒤에 보면 엔비디아 있죠. 이러면 30%에다가 여기 구글 있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구글도 뭡니까?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의 한
30%, 35%가 투자가 돼 있다. 그래서 3분의 1이 사실은 AI에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금리가 더 다운되게 되면 이제 모기지가 좀 싸지고 하니까 이제 집들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더 좋게 되고, 또 새 들어 살던 사람이 이제 신규 이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집에 대한 구매력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탁기 바꿔야죠. 그래서 결국은 월풀 하우스 가전입니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AI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역시 월가에 굉장히 큰 투자자들도 이렇게 AI에 굉장히 집중된 포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언더독의 알리바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알리바바는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벗고 최첨단 엔진을 장착한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 보일지 몰라도요, 한번 방향을 틀어 전진하기 시작하면 그 거대한 관성과 힘은 그 어떤 작은 배가 와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가 왕년의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될 거다 믿고 이번에 알리바바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스템 모스 포트폴리오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2.83% 마이너스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한 4%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상승을 못해줘서 그쪽에서 가장 타격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템 포트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10%대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대 넘게 있다가 11월 중순쯤에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또 10%대 반등했다가 또 12월 달에 거의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다시 10%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는 아직 7.7%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거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포트를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것들 좀 잘라내고 좀 진짜로 이제 오래 갈 거, 연초에서 이제 저희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비중을 높여서 그거를 한 10%, 8%, 7% 이렇게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제가 이제 조만간 한 1월 말쯤 오프라인 교육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고는 한 80%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미니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저희 자문 고객분들 모시고 저희가 좀 줌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 공부방, 요즘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내용 알차게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연초 분위기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 많이 찾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월 말 아니면 2월 초쯤 돼서 흔들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때는 주식을 좀 팔아주는 상황이 돼야 되고, 저는 한 3월 달쯤 되면은 한번 큰 기회를 한번 또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월 달에 좀 주식을 털어내고 2, 3월 보면서 3월 달에 좀 주식을 다시 채워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매크로하게 좀 담고 있는데요. 그것도 차근차근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